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초고속 진공 열차를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을 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초고속 열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분의 1 규모로 하이퍼큐브를 제작했습니다. 하이퍼큐브의 속도 시험을 한 결과 진공 상태에서 0.001기압 수준에서 시속 1019km의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표를 본 해외 네티즌들이 이제 한국도 강대국이구나, 언제부터 한국이 기술 강대국이 되었지? 이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인가 등 많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최초 2012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진공 큐브 안에서 캡슐 형태의 열차가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 시스템을 제안한 것인데, 이것의 캡슐 추진력은 자석을 통해서 얻습니다. 캡슐의 아래에는 자석이 있고 터널 바닥에는 자기장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극의 자석은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은 서로 잡아당기는데, 캡슐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의 터널 속의 자기장은 수도 없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캡슐의 앞쪽과 뒤쪽에서는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닥의 전자석은 열차 아래 자석을 밀어내면서 열차를 띄우게 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철도 바퀴와 레일 간 마찰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마찰이 없습니다. 이런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시속 1000km 이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미국의 HTT, 캐나다의 트랜스포드, 네덜란드의 하르트, 그리고 한국의 철도연 등을 각국에서 하이퍼루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루프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를 앞당기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지난 9월에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상태에서 시속 714km의 속도를 기록했고, 다른 국가와 다르게 한국의 하이퍼튜브의 공력 시험 창지는 17분의 1 규모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진공 튜브와 제동부 등 만들어졌고, 튜브 내 압력 0.1에서 0.001 기압 이하의 범위에서 주행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겪어 부족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를 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경우 튜브 공력 시험 장치는 시속 600km, 1기압이 최고 수준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성공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고, 2025년쯤에 안전성 검증을 마친 후에 2030년에 이것을 상용화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의 큐브는 강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유럽의 철강 기업인 타타스틸과 하이퍼루프 사업 분야 전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극찬하지만 항상 열등감에 살고 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들을 보겠습니다. 경제성도 현실성도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저 긴 튜브를 진공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까? 저 긴 튜브를 어느 땅에다 파고 묻는 거냐? KTX 꼴 날 거임. 고속열차라고 자랑은 하지만 예전의 새마을과 다를 바 없어. 아직 이론적이고 초기 단계의 기획. 저 거리를 저걸로 만든다는 비용을 지금 현재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만큼의 채산성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서도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 미국 등 선진국도 아직 기술적 한계로 초기 테스트 단계에서 머무는 중인데 1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보면 한국이 처음 개발한 걸로 알게 하는 재주는 있군요.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말에 속는다. 혁신과 망상은 다른 것이다. 지난번에 실험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취소된 프로젝트다. 기본 아이디어는 자기부상 열차를 진공 튜브를 통하여 운행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부상 열차에 수백 킬로미터의 진공 튜브를 만드는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분의 1인가?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진공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수를 방지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 진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터널은 강하게 안으로 수축하는 힘을 견뎌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손님은 진공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 자칫 사고나 나면 끝장이다.
물건을 보내는 것과 사람이 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터널을 통하여 20분 일찍 가려고 두세 배 이상의 비용으로 지불한 것인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TMI 여왕이었습니다.